저희가 그 사대강 할 때 살리기라고도 하고 복원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다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복원이나 살리기 둘 다 아니라는 거는 조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은 옛날에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은 복원인데 현재 그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하천 복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생태계 기능보다 자연적인 하천을 담도록 다시 만들어준다가 하천 복원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살리기라고 하는 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은 하천이 죽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생태계나 소식자가 아예 죽어 있어야 다시 살려준다는 그 개념이 일단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대신에 살리기라고 하는 거는 옛날의 모습을 다시 찾아가는 걸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능적으로 조금 더 좋아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리기나 복원이 어쨌건 기능적으로는 더 좋아져야 됩니다. 형태적으로는 과거를 담느냐 아니면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을 찾느냐의 차이지 어쨌든 기능적으로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이 사실은 그 소질이랑 식물 플랑크톤 전공하는 방이고요. 근데 그 방 안에서 저는 육상곤충하거든요. 또 그래서 생각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대신에 물들어 낙동강을 2주에 한 번씩 계속 가는 방이기 때문에 자주 보기는 하는데 이게 과거의 모습인데 사실은 살리기라고 했으면은 다 죽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사진을 찾아봐도 낙동강이 그렇게 죽어 있는 모습은 제가 좀 찾지는 못했고요. 과거에. 그리고 역시 뭐 농경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살리기의 대상은 아니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리기가 됐든 복원이 됐든 뭔가를 했으니까 기능적으로 향상이 되었느냐를 다시 고민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기능적으로 향상된 부분을 잘 찾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그 둔치들이. 그리고 요거는 부산에 있는 둔치인데 새로 만들어줘서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향상된 거를 저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살리기도 아니고 복원도 아니면은 뭐냐 그냥 그러면은 재구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 구조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준 수준이다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부산입니다. 저희가 부산에서 왔습니다. 이게 을숙도 상당수에 이렇게 습지를 조성을 해줬는데 형태적으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형성이 되었는지는 아직 판단이 안 된 상태고요. 대신에 이 공간을 만들었을 때의 주 목적은 공원이었습니다. 일단은 아래쪽 공간은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었고요. 이쪽은 이용 공간이라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용하는 사람이 제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기다리면 12명 같습니다. 그거 제가 3일간 보겠고요.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자전거 타고 잘못 들어와서 들어온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평균적으로 9명에서 12명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기능적으로 형성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또 뭐 다른 모습들 워낙 뭐 이건 인터넷에서 제가 다운받은 거라서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된 거는 사실 복원이나 살리기의 개념 전혀 아닐 겁니다. 그냥 재구성이라고 욕하기는 싫으니까 재구성이라고만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기대했던 거는 기능적인 복원입니다. 사실은 살리기를 했든 뭘 했든 간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복원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복원을 생각을 하거든요. 형태적으로 옛날 거랑 만들어준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안타깝게 손을 잃으신 분한테 의수를 제공을 하는 거는 형태를 만들어주죠. 근데 의수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기능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약간 형태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거를 만들어주면은 기능적으로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능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태가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닙니다. 대신에 형태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이 아예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복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는 물리적 복원이 기능적 복원을 따라가 줘야 되지만 제가 하나 조금 초점을 맞췄던 거는 심리사회적 복원입니다. 강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마음도 망가졌거든요, 같이.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하천을
지금 뭐 뚝을 개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뭐 폭발을 한다거나 뭐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와 더불어서 심리사회적으로도 안정감을 되찾는 보건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뒤쪽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낙동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넣은 건데 제가 항상 깝깝한 거는 뭐냐, 저도 생태학을 공부를 하지만 제가 깝깝한 내용을 그냥 적은 겁니다. 생태계 문제를 생태계가 맞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대부분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생태계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낙동강과 같이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정치적으로 생긴 문제에 의해서 생태계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해법을 요쪽에서 안 찾고 이상하게 저희도 요쪽에서 찾습니다. 저는 좀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다시 해결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속 아이러니한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생태계 문제를 어떻게 진짜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던 건데 전문가들보다 사실은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녹조에 대해서 말을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이제 거의 녹조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국회의원실에서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요. 4대강 사업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내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국토부도 있고 환경부도 있고 농식품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제목에서 보시면은 어떤 걸 보강한다, 어떤 걸 대책을 한다, 개선하겠다, 대응하겠다, 재평가하겠다, 보수하겠다,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이 안 좋다라는 걸 다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다시 올바르게 만들어주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동조를 하시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수생태계, 육상생태계, 중장기 통합 모니터링 그런 내용 안에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알려드리고요. 이거는 사실은 뭐 어지럽힌 사람이 다시 치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러운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4대강 사업은 다 아시겠지만 되게 쉽습니다. 그냥 원래 있던 강에다가 보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사실이죠. 보를 만들었고 보 주변에 있는 옛날의 둔치 부분을 많이 없앴고 있는 공간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간에. 대신에 사실이니까 둔치에 있던 농경지는 없앴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바뀌고요. 준설했고요. 뭐 거기까지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뭐 이런 보 때문에 생긴 거지 다른 거에 의해서 생긴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요것 때문에 저희 방에 식물플랑크톤 전공하는 분한테 다시 여쭤보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되냐고 물어보니까 보 자체 때문에 유속이 늘어지는 거가 일단은 문제가 되는데 보호 간격이 너무 짧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호와 보호 간의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더 문제가 악화가 된다. 그러고 나서 다시 좀 보니까 거리가 14km, 뭐 18km 이게 되게 짧더라고요. 유일하게 하구 쪽에서 함안보까지가 조금 더 깁니다. 이게 거리가. 그러니까 이게 공간들이 너무 짧다 보니까 바람이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시간을 유지를 못해주고 아예 다 갇혀버리고 조금 큰 사이즈의 호수가 된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서 뭐 나중에 뭐 그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달성보나 뭐 낙강보 같은 것들은 사실은 뭐 좀 더 없어지면은 시험적으로 한번 없애보면은 이게 보호의 문제가 있냐 없냐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분도 뭐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농축이 되는 효과를 한 공간에서 바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쪽으로 직접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낙동강 전체로 봐도 이 보 때문에 이쪽에는 직접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짧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공이나 뭐 환경부에서 방류 사업을 실시를 하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방류를 하고 나면은 효과가 있냐 없냐는 뭐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판단한 효과는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볼이 밑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순환을 합니다. 반응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녹조의 저감 효과가 있냐 없냐는 계속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수준에서의 지금 그 낙동강 녹조의 대책은 녹조의 문제점, 뭐 발생 원인은 되게 좀 간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질 모니터링을 하면은 낙동강 전체에서 인의 농도가 매우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떨어졌습니다. 4대강 사업 전에보다. 그게 떨어진 거는 저희 결과로는 맞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녹조가 더 번성한다라는 거는 앞서 말씀하신 분께서 녹조가 번성하려면은 빛이 많아야 되고요. 물이 안 흘러야 되고 영양분이 많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먹이원인 인의 농도는 떨어졌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은 빛의 양은 그렇게 차이가 없고요. 그럼 유일하게 남아있는 원인은 사실은 정체구간입니다. 그냥. 그래서 정체구간을 열면은 이렇게 일단 뭐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요.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제가 단순하게 적은 거는 낙동강 수계 보구간의 수환경 및 생태계 변화 과정을 장기 모니터링해서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환경부 지침 때문에 이제 그 보고서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회복을 기대한다라는 거는 지금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걸 인식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사 항목은 물속에 사는 대부분의 생물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뭐 조사 사이트는 그 앞뒤로 해서 다 조사를 실시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그 2단계로 나눠서 실시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중에 3년, 공사 후에 지금 4년 차까지 아마 연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차 보고서까지를 봤고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보면은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구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 두셨거든요. 왜 이런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가? 보건설과 준설로 해서 탁도의 증가를 강경히 감소하고 기질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부착수를 식물 플락톤 비롯해서 저선부척수 오류 개체 분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보호의 건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고서를 쓰신 거고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찾기에는 사실은 아직 시간이 짧아서 좀 어렵고 조사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냥 매우 기본적인 정보들이고요. 종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종수가 맞냐 적냐를 갖다가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은 나올 수 있는 종은 다 나왔고요. 안 나올 만한 종은 그냥 안 나온 겁니다. 뭐 특별히 종수의 개념이 저는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10번 조사하면 조금 더 늘어날 거고 3번 조사하면 조금 떨어질 거고 그 정도 수준으로 저는 그냥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아까 모니터링 사업의 그 전제 조건은 하천이 보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생물상을 차근차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리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뭐 이런 것들한테 제가 큰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고 사실은 그 보고서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보 앞뒤로 해서 이제 조사를 되게 오랫동안 하셨고 그 박중에서 되게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다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은 이런 그 분포나 아니면은 이런 정보들이 앞으로 그 강을 관리할 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잘 됐다고 한 건 아니고요. 양식이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분포 지도를 만드는 작업들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다른 계획들을 좀 수립하기가 좀 수월한 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조사한 건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낙동강 하구 쪽에서는 여기 철새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뭐 다른 그 이슈보다는 철새 이슈가 제일 강한 지역인데 왜 새가 이쪽 지역에 많이 오냐 저쪽 지역에는 왜 안 오냐를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기 나왔던 건 해소 매작이라고 하는 종의 먹이원의 감소가 철새류의 감소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뭐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거는 수생식물의 생물량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갖다가 이제 보면은 수생식물류 위쪽에 이렇게 많습니다. 아래쪽으로 가면은 해소 매작이 있고 이런 장소는 아래쪽이 조금 작지만은 위쪽이 이만큼 있습니다. 거꾸로 저서 무척주 동물 조사를 하면은 아래쪽이 더 많습니다. 생태량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혼합해가지고 이 생태계 시스템을 유지한다라고 저희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생태계 공간을 연구할 때도 약간 이런 주제들이 들어가야 시스템적으로 서로 보완해가면서 한쪽으로 안 치우치고 계획 수립하는데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주제 분야이긴 한데, 그러면 낙동강이나 아니면 4대강 보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짧게 연구한 주제를 좀 알려드리면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글들을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그럼 그 찾아본 것들이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 데이터를 불러내면은 낙동강을 얼마나 많이 찾아봤는가 계산이 되거든요. 낙동강을 언제 많이 찾아봤는가 계산이 되고, 블로그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면은 낙동강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뭐 빅데이터 분석 뭐 비슷한 건데,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봤는가를 데이터를 뽑아낸 겁니다. 보시면은 2009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지금 다운돼서 유지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보시다 보면은 요 기간은 4대강 사업 공사 기간이 아니거든요. 이때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관심도가 막 증가하죠. 그러다가 확 떨어집니다. 안 하겠다 했으니까 대운하 안 한다 했다가 강의 그 공사의 성격이 바뀌고 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니까 다시 또 피크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유지는 되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줄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보시면은 낙동강이라고 하는 걸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많이 찾아봤는가에 대한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공사하고 이 기간이 공사 기간입니다. 공사 기간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낙동강에 대해서 안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앞에 거에 비해서 차이 없이 유지되다가 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증가해 버립니다. 근데 증가한 이유가 언제 증가를 하냐면은 8월달 6, 7월달에서 8월달까지가 사람들이 낙동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찾아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녹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녹조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8월달에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찾아보는 걸 조금 알 수가 있고요. 근데 한강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패턴이 다릅니다. 그냥 조금 낙동강과 이 시기에 8월달에 이렇게 피크를 치는 건 녹조 때문이긴 하지만은, 녹조가 한강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피는 게 아니고 자기 식수원이 팔당원에 이쪽에 뜨면은 뉴스가 뜨니까 한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결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인터넷상에서 녹조라고 하는 단어가 뉴스 보도가 되면은 낙동강의 녹조 대본성 이게 뉴스 보도가 되면은 3일 이내에 사람들이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여론이 좋든 나쁘든. 그래서 그 여론 결과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은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발표에 대해서 좀 늦게 이렇게 접수가 돼가지고 자료를 많이 못 모았는데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어떤 단어랑 같이 썼는가를 분석한 건데, 보시면은 뭐 대통령분들 계시고요, 뭐 다른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세금, 충격, 마음, 뭐 지출, 세월호, 국민연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녹조가 확 분석할 때가 아니라서 이렇고요. 원래 8월달에 분석하면은 녹조라떼, MB 뭐 그다음에 녹조 대본성, 독성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다 안 좋은 말들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반대하다, 실패하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인터넷상에서 4대강 사업이 끝난 지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4대강 사업을 글을 쓸 때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거든요. 아마 비슷하실 것 같고요. 그럼 낙동강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물어보니까 낙동강 오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조라떼, 4대강, 녹조, 청문회 이런 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게 8월만 됐으면 더 험한 말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낙동강은 녹조가 있고 독조라떼 때문에 힘든 공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먹으러 가지만. 그래서
어떤 의견이 있는가를 보면은 조금 달라졌죠. 파란색이 조금 더 있습니다. 파란색은 긍정의 효과입니다. 근데 빨간색은 나쁜 거고요. 차별 혐오, 압력, 의혹 이런 것들은 4대강 사업이나 낙동강이 빗대어서 다른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낙동강 같은 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동강이 걸려들어서 혐오 이런 것들이 같이 엮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모범적이고 좋고 아름답고 맛있고 성공적이고 인정받았다는 어떤 거랑 연관이 되냐면은 낙동강에 오리를 먹으니까 맛있더라. 낙동강에 갈대를 보니까 아름답더라. 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꾸로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대적으로는 좋은 점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안 좋은 점도 있고요. 같이 이제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서울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연구소에서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논문으로 쓰고 있는 중이라서 발표 자료에는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부터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대상 1000명입니다. 이거 못하고요. 1000명 대상으로 녹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문조사를 돌렸습니다. 전국 대상을 돌렸기 때문에 신뢰도는 매우 높고요. 대신에 조금 아쉬운 점은 녹조가 끝날 때쯤에 이제 조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녹조 현상에 대해서 소식을 접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뭐 일상적으로 자주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난 10년간 녹조가 개선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12% 정도만 개선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79%는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녹조 발생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1번 답이 영양염류 때문이다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매우 되게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녹조가 어떻게 발생하시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 많이 뽑은 게 수온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워터플로우고요. 뭐 햇빛이 강해서 녹조가 떴다라고 대답은 거의 안 하시고요. 대신에 제가 조금 분석하면서 실망했던 거는 남자 중에서 청년층,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가 녹조 발생 원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녹조에 의한 영향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수질을 제일 염려하셨고요. 그 다음이 악취, 지오스민이나 뭐 다른 것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악취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시고, 그리고 강 하천 자체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누가 걱정하냐면 아줌마들이 40대에서 60대까지 직접적으로 물을 쓰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제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수돗물 자체에 대한 인식도 같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럼 녹조가 발생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물어봤을 때 첫 번째가 수질입니다. 수돗물입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고요. 수돗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를 제일 고민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제일 높은 사람은 당연히 아주머니들, 가정주부의 걱정도가 제일 올라갑니다. 아까 앞서 발표해 주신 분께서 미국 사례를 알려주셨잖아요. 미국에서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인원수는 많지가 않고 한 150명, 200명 정도. 그거 할 때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아줌마들이 더 걱정하는 강도가 조금 세집니다. 대신에 수돗물 자체를 잘 안 믿습니다. 그냥 그쪽에서도. 저희도 똑같은 결과인데 뭐 좀 다른 내용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이나 아니면 뉴스상에 녹조가 보도가 되면은 2, 3일 이내에 실제로 사람들이 찾아봅니다. 관심도가 확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매체를 가장 자주 접하느냐를 따져보면은 TV, 인터넷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근데 TV 보는 사람들이 높은 지역은 경상도, 그리고 나이대로는 40대에서 60대가 TV에 의존하는 경향도가 좀 높고요. 인터넷은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대신에 녹조 뉴스에 대해서 가장 신뢰하는 매체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TV입니다. 50대 이상의 가정주부가 TV 시청이 많습니다. 대신에 인터넷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라도 지역의 20, 30대의 비율이 좀 높아집니다. 좀 예상되는 결과라서 저는 뭐 크게 고민은 안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서 썼던 거는 TV 매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TV 매체에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면 시민들도 조금 더 안정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중에서 어떤 사람한테 나온 정보를 가장 신뢰하냐고 물어봤을 때 전문가 그룹과 NGO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던 분들의 경험을 얘기했을 때 시민들의 그 신뢰도는 조금 올라가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그 수준이 전문가 수준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나머지 정부기관이나 지방정부 그리고 뭐 메디어에 대한 그 신뢰도 자체는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그 활동이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그림인데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적어두긴 했는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볼을 상시 개방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 하더라고요. 뭐 그 안정성 문제인가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안정성 문제도 있고 볼을 위쪽만 위에 볼은 닫고 아래쪽 볼만 닫으면은 그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거의 없습니다. 효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안동댐을 열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8개 보도 같이 열어야 이게 쓸려서 쑥 내려가는데 안동댐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어떤 곳만 열어버리면은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잘 깁니다. 흘려보낼 수 있는 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데 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지는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매우 과격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 어쨌건 해체하는 것도 하나의 답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생각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호 구간이 너무 짧은 공간들은 한 번씩 방법을 한번 또 만들어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 해결 방법은 팽팽이나 뭐 이런 데서 쓰는 건 아닙니다. 심리사회학적으로 어떤 갈등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랬던데 정상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비정상 상태가 되면은 생태계도 그렇고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개인적 스트레스를 꼭 생태계로 보지 마시고 사람도 포함한 걸로 보시면은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어떤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나가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라도 요구를 하지만 생태계는 어떻게 요구하는지가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해소가 안 되면은 출구를 찾거든요. 이게 폭발하는 겁니다. 그냥 생태계가 폭발한다는 거 되게 무섭습니다. 그게 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분출될 수도 있고 개인적 스트레스가 사실은 사회적 갈등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사회적 갈등이 만약에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근본적인 변화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쓴 단어가 아니고요. 이게 영어로 돼 있는 건데 번역하면 그대로입니다. 새로운 리더십, 근본적 변화입니다. 제가 추가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빠져 있는 그 나쁜 강이나 아니면 4대 강을 다시 살려보겠다 아니면 어떻게 개선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태에서 매우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갖다가 살릴 수 있습니다. 요 순환 고리는 사실은 의학할 때도 씁니다. 약간 좀 죽어있는 사람 살릴 때 이 순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약간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은 약간 근전제적인 이런 아이디어가 새로 제시돼서 적용을 해도 될 때라고 제가 생각해서 요 그래프를 하나 넣어봤습니다.